코너링 포스 괜찮고요. 그 다음에 낮은 무게중심의 이점을 잘 살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리어 추정성이 좋아요. 리어 추정성이 좋은 건 폭스바겐 기술력이 엄청나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차의 휠베이스가 2.765입니다. 2.7m가 약간 넘어요. 준진영 사이즈입니다. 아이오닉 5는 3m입니다. 23cm 정도 차이 나요. 23.5cm 정도. 이 정도면요, 3시리즈와 7시리즈 차이보다 더 휠베이스 차이가 큽니다. 휠베이스가 10cm만 차이 나도요, 완벽하게 다른 동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차는 가장 도로에서 재미있게 차를 가져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컴팩트한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휠베이스가 더 짧으면 코너링에서 더 재미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만, 대중 SUV라고 하면 2.7m대는 돼야 그래도 실내 공간 확보하면서 재미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뭐 휠베이스 2.7m 정도 되는 차 사면 그냥 실내 공간도 적당히 나오고 재미도 있어, 뭐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딱 그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잖아. 그럼 재밌는 전기차니까 뭐 출력이나 무게는 좀 떨어지더라도, 뭐 경량화는 좀 덜 돼 있더라도 재밌게 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하실 수 있는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중량입니다. 이 차가 한 1.8톤 정도만 됐다고 하면, 1800kg 정도만 됐다고 하면, 사실 2.765 이 휠베이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스포티한 운전을 재밌게 즐기면서 적당하게 안정감을 느끼면서 운전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차가 공차 중량이 2.1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2.1톤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회전해서 요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한계치에서의 거동은 안정적으로 잘 가져갈 수 있는데, 그 한계치를 벗어나게 되면 요의 작용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휠베이스가 짧아서 그 짧은 휠베이스에 따른 운동성, 이런 것들이 좀 도드라지는 특성을 보이고, 리어 추정성이 빠릿빠릿하게 이런 반응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중량이 너무 무거운, 공차 중량이 무거운 걸로 인해서 생기는 관성 모멘트의 증가, 이걸로 인해서 컨트롤 상실했을 때 급격하게 스티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후륜 모델이니까 오버스티어로 인해서 거동을 빠르게 잃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좀 더 재미있게 컨트롤하면서 즐기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운전 잘하시는 분들도 가벼운 차에서 뒤를 흘려서 오버스티어로 운전을 만끽하는 거, 이런 것들은 카운터 스티어를 통해서 다시 차를 잡기가 그렇게 고난이도는 아닌데, 이 관성 모멘트가 커져버리면 그때는 정말 운전 잘하시는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 순간에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포르쉐가 911이 왜 DTM 출신, 그리고 또 각종 레이스를 휩쓸었던 테스트 드라이버들이 사고로 간혹 귀중한 목숨을 잃는 현상이 벌어지느냐. 뒤쪽에 너무 무게가 쏠려 있어서 그 무게로 인한 관성 모멘트의 증가로 인해서 급작스러운 스티어의 변화, 오버스티어가 급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지금 ID4 같은 경우에도 이 빠릿빠릿하게 잘 따라오는 리어 추종성, 2.765라는 스포츠성을 느낄 수 있는 이 휠베이스, 그리고 안정적으로 낮은 무게 중심에서 만끽할 수 있는 스포츠 드라이빙, 이 환경에서 재미있게 운전을 즐기다가 공차 중량으로 인한 관성 모멘트 증가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스티어 변화가 일어나서 요를 크게 현상을 발생시켜서 차가 돌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운전자의 안전도 돌아버리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과신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안정감 있게 가용 속도 내에서, 코너링 포스 그 범위 내에서 재미있게 운전 즐기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거 돌려도 될까? 여기 이거 받아내는데 좀 더 속도 높여가지고 한번 돌아볼까?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정말 인생 돌아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래서 경량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량화라는 거는요, 자동차를
위급한 순간에서 좀 더 운전자의 의지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조사들이 경량화를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0kg 정도면은 사람 한 두 사람 남자 탄 정도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위급한 상황에서는 관성 모멘트의 증가로 인해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결과값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우려가 이 차에는 있을 수 있으니까, 이 휠베이스가 짧아서 운동성이 좋은 거예요. 요렇게 휠베이스를 2.765 요렇게 세팅을 하면은요, 국산 차들도 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잘 돌아가는 차들, 여러분들 많이, 아반떼 이번에 CN7 아반떼 N 2.72m입니다. 휠베이스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움직입니다. 스포츠 주행에서 진짜 짝짝 손에 감기면서 감칠맛, 씹는 맛, 기가 막힌 맛을 보여줍니다. 그게 최적의 비율입니다. 양산차에서는 2.7m 그때의 휠베이스가 갖고 놀기가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3m 휠베이스 되는 아이오닉5나 2.9m 되는 EV6 같이 놓고서 와, 이게 기술력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휠베이스 물리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 운동성, 리어의 추종성의 그 차이를 먼저 인식하시고, 그리고 또 그 재미를 즐기실 때 공차 무게, 그걸로 인한 관성 모멘트의 증가, 요것도 꼭 생각하셔서, 이 차는 2100kg이 넘습니다. 2.14톤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765 이 휠베이스에서 하중 이동이 비율적으로 높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타이어가 접지를 상실하는, 그래서 슬립 앵글로 인해서 스티어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휠베이스가 긴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어의 한계가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이 차를 운행을 하셔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요에 의한 컨트롤 상실, 이 위험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ID4가 보여주는 가용 속도 내에서 일상적인 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한계 내에서의 움직임은 경쾌하고 좋아요. ID4 주행 성능과 관련해서 길게 시승기를 말씀드리게 되면, 또 좋다는 말이야? 나쁘다는 말이야? 가용 성능 내에서 좋다면 좋다는 평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까봐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ID4, Q4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행 성능이 좋다, 안정적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휠베이스가 2.765, 2.7m대의 컴팩트형 SUV이고, 요거는 재미를 잘 느낄 수 있을 만한 독일차에서 정말 잘하는 스포츠 세단, 스포츠 SUV를 스포츠를 즐기는 운전하고 좀 어울리진 않지만, 어쨌든 비슷한 급에서는 그런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독일 브랜드가 2.7m대의 휠베이스의 그 경쾌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면서 단 한 번도 중량을 2.1톤대로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게에서 스포츠 운전을 즐기십시오라고 단 한 번도 소비자들에게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낸 무책임한 제조사가 아니었는데, 이제 전기차 시대로 와서 2.7m대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 경쾌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전기차에 2.14톤이나 되는 무게를 얹어놓고, 독일차의 그 안정감을 느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휠베이스가 짧아질수록 자동차의 리어 추종성은 더 예민해집니다. 스티어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휠베이스가 짧아질수록 차가 더 가벼워져야 하는 이유는 하중 이동에 따른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중 이동에 따른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결륜이든 후륜이든 슬립 앵글로 인해서 급격하게 스티어의 변화가 생기고, 그 스티어의 변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차는 언더스티어가 심하게 발생하든 오버스티어가 심하게 발생을 해서 컨트롤 상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차, 그리고 거동이 좋은 차, 스포츠성이 좋은 차는 무조건 경량화부터 이뤄놓고서 적정한 휠베이스와
론 스테프니스 그 외의 세팅을 얹어야 됩니다. 저희가 아이오닉 5 EV6가 안정적입니다. 아니, 얼마나 경량화 됐길래, 얼마나 더 가벼워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뭐 가볍기도 한 150kg 정도 비슷한 급에서는 그 정도 가볍지만 휠 베이스가 2.9m, 3m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가볍지만 역시 2톤 정도 되는 이 중량을 좀 더 긴 휠 베이스를 통해서 스티어 변화가 최대한 덜 일어나게 그렇게 설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폭스바겐이 지금 경량화할 자신이 없어요. 그럼 플랫폼이라도 확장을 해서 휠베이스를 좀 더 길게 만들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휠베이스를 확장하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내려면 가뜩이나 저가형 MEB 플랫폼에서 플랫폼 개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싸게 전기차 팔아야 되는데 개발비 환수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휠베이스가 기니까 동작이 중량도 무거운데 휠베이스까지 길어버리니 예전에 독일차 그 맛 어디 갔어? 소비자들이 또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거든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차가 휠베이스는 예전에 독일차의 그 날카로운 선회력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속도에서는 맛볼 수 있게 줄여놨지만 중량은 줄일 수 없으니까 하중 이동의 비는 높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컨트롤 상실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차를 잘하는 사람들은 경고해야 돼요. 이거 경고하지 않고 안전성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칭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차를 몰라서 추천을 하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차에 대한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공학적으로 또 이런 물리 원칙에 대해서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추천을 하지도 않거니와 한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독일차가 하체 봐봐요.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그 외에 많은 재료들을 비싸게 썼어요 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플랫폼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전자 제어를 통해서 플랫폼을 완벽하게 갈아엎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거를 한 제조사가 돈을 많이 썼을까요? 아니면 기존에 내연차에서 쓰던 그저 그런 플랫폼을 모디파이한 제조사가 돈을 많이 썼을까요? 경량화를 못했던 건 그만큼 돈을 안 썼다는 건데 그래서 중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하체라도 돈을 써야 됩니다. 그걸 안 쓰면 버틸 수가 없어요. 같은 속도에서 안정적인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원을 다 바꿀 만한 돈을 쓰지 않았으니까 그거 대신 증가한 무게라도 적정하게 버티려면 당연히 플랫폼으로 경량화하고 높은 전기전자 제어로 전기차의 완성도를 높여놓은 제조사가 사용하는 부품보다 적어도 하체에는 더 공을 들여야 그나마 가용 성능에서 비슷한, 가용 속도 내에서 비슷한 성능처럼 달린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쓰는 최소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플랫폼의 수준을, 기술 수준을 분석하고 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전기전자 제어에 관한 총괄적인 부분을 분석을 해서 어떤 제조사가 과연 투자를 많이 했느냐 이것부터 개념을 잡아나가지 않으면 암 몇 개 보고 부품 몇 개 보고 와 이렇게 돈을 때려 부었단 말이야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보는 소비자들은 역시 이러면서 상품성이 없는 돈을 정말 제대로 들인 차도 아닌데 몇 가지 들인 척만 하고 최소 비용을 쓴 차에 와 이러니까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엉뚱한 상품을 집게 되는 거죠. 물론 각자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뭐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조금 더 나은 기술력을 가지고 조금 더 진보된 그러한 상품을 제공을 하는 제조사가 그걸 샀다 그래서 엄청나게 인생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거래를 할 때, 그리고 경제활동을 할 때 정말 잘 만들어지고 세심하게 미래를, 산업을 이끌어 나가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조사의 제품들이 하나씩, 둘씩, 셋씩 이렇게 모이면서 우리의 생활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D4, 네,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취향에 맞는 분만 구입하시면 돼요. 이것이 저희의 처음에 차를 보지 않았을 때 기술 분석을 했을 때의 결론이었고 제주도에 가서 시승을 하고 나서 다양한 형태의 상품성을 비교 분석을 해본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결론입니다.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 부분은 괜찮네요. 이 부분은 좋네요. 편견 없이 말씀드리는 거지 종합적인 평가에 이 부분 그래서 그러면은 ID4 좋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야? 엉뚱한 쪽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큐포시 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이언5 지금 사륜이 앞에 아까 뒤에서 좀 봤지? 네네네, 봤어요. 그래서 거의 꼬리 물고 갔는데 한씩 가니까 이제 형님하고 와인딩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붙으니까 네, 저 네, 앞에 이제 차주도 네, 의식을 하고 달리는 거야. 근데 그런 거 같더라고요. 앞에 차주가 실력이 꽤 괜찮아. 아이오닉 5 4륜의 트랙션이 장난이 아니네. 그렇죠. 왜냐면 이게 휠베이스가 23cm, 23.5cm 차이니까 보통 라인을 봐서는 이 정도 휠베이스를 가지고 차이가 난다고 해서 저거 4륜인데 지금 뭐 출력이 한 100마력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도 23.5cm가 작은 휠베이스의 차를 가지고 3m 휠베이스의 차를 편안하게 따라가야 맞거든? 그렇죠. 여기는 지금 직선이 거의 없어서. 그러니까 거의 뭐 아주 완전한 와인딩 코스는 아닌데 꽤 그래도 네. 재밌는 와인딩 코스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네네. 긴장까지는 아닌데 신경 쓰면서 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출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아이언5가 23cm나 차이 나는 휠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저 트랙션이 꽤 좋네. 뒤에서 따라가 보니까 알겠네. 원래 아이디4가 갖고 놀아야 맞거든. 그렇죠. 23cm, 센치로만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원래 밀리미터로 표시하잖아요. 제원은 235mm야. 235mm. 235mm. 3 시리즈와 7 시리즈 차이보다도 더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그냥 아주 즐겁게 갖고 놀아야 되는데 와. 아주 재밌게 따라갔다니까? 아이오닉5를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 나는 좀 무시했거든. 지금 이 Q4도 그렇고 ID4 프로도 그렇고 휠베이스에 비해서는 되게 굼뜨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아니, 중량 때문에 그러지. 그런데도 그 느낌이 너무 뭐랄까 이게- 과거에 알던 느낌하고 너무 이질적이에요. 이 1500kg에 2765라 그러면 날라다니지. 그렇죠. 날라다니지. 근데 2.1톤이잖아, 2.1톤. 그러면 이 1.1톤에서 작용하는 관성 모멘트가 한 절반은 상쇄하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네. 아이오닉 5 4륜도 2.1톤이에요. 물론 지금 4륜이니까 듀얼 모터니까 듀얼 모터의 그렇긴 한데. 트랙션 차이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출력 차이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아마 지금 따라가는 데 있어서 아이디4가 좀 더 편안하긴 했어요. 이 길에서 편안하긴 했는데 네. 느낌상 라인도 좀 더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 같고, 왜냐면 휠베이스가 길어서 그 아이오닉5는 약간 라인을 좀 넘어. 제가 볼 땐 네. 실력 차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이제 마인딩에 익숙하지 않아서 라인을 놓치는 경우가 계속 있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렇죠. 뒤에서 네. 보기에는 휠베이스 때문에 라인이 약간은 지저분하다. 왜냐면 그거는 태생을 속일 수가 없거든. 그런데 얘가 잡는 트랙션은 저 3m에서 저런 동작이 나오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 거기다가 지금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휠베이스를 이미 알고 저거를 들어가면 어느 정도 라인 수정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만약에 저거를 지금 똑같은 위치에서 형님이 타고 계신다고 치면 지금 저 차보다는 더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겠지? 네. 그러니까 저게 무시할 만한 차는 아니죠, 절대로. 이 아이디4도 휠베이스에서는 장점, 그리고 독일 브랜드의 특유의 스포츠 세팅. 길 열렸다. 다시 한번 따라가 볼까? 그냥 따라가 보게요. 앞에 또 막혔네. 이야, 근데 확실히 출력이 깡패다. 그냥 쭉쭉 안 벌리네. 되죠. 이 전기차니까 특히 초반에서 벌어지는. 그래도 잘한다. 잘하는데요? 잘한다. 이 정도면 와인딩 꽤 타는 거야. 네. 지영민이잖아요. 저거 렌트카 아니죠? 뭐 늘 출퇴근하는 길이시겠죠, 저거. 그런 것 같아. 안녕. 저분 이제 가시네. 덕분에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근데,
저분이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이신데, 그, 아이오닉5가 이 트랙션을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죠. 굉장히 잘 잡네. 그리고, 뭐, 출력, 사륜, 뭐, 듀얼 모터니까, 이런 특성들을 감안하더라도, 휠베이스에서 오는 3m면은 저거 진짜, 굼뜨거든, 동작이. 그러니까 저 차로 N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래도 2톤이 넘어가는데 그럼 여기서 무게하고 휠베이스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다음에 출력에서 오는 차이 감안하더라도 네. 야 와인딩에서 두 차가 저렇게 대등하게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라는 건 야 이건 뭐 얘가 무게만 한 300kg만 줄여냈어도 갖고 놀지. 아이오닉5 갖고 노는데 이 코스에서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그게 300kg을 줄일 수 있으면 지금 안 그러고 있겠죠. 그럼 다른 차가 됐고 이 ID4에 대한 평가는 완벽하게 달라졌겠죠. 그런데 사실 압도해야지 이 코스에서는 압도하는 게 맞아. 그렇죠. 사실은 압도해야 되는 저건데 휠베이스인데. 근데 여러 가지 중량 문제나 출력 문제 그리고 또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 이게 더 몰아붙였다가는 관성 모멘트에 의해서 스티어, 오버스티어로 인해서 차가 돌 것 같다라는 약간 그런 싼 느낌들도 중간중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휠베이스가 좀 더 긴 모델 같으면 조금 더 밀어붙이겠는데 휠베이스가 좀 짧단 말이지. 2765면은 이게 앞뒤로 작용하는 하중 이동의 비율이 커지니까 부담이 커진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고 그러면 이게 진짜 무게가 진짜 난 아쉬워. 아니 이렇게 그렇죠. 묵직하고 독일 게르만의 묵직한 그리고 진중하고 정말 옹골찬 그런 느낌을 최대한 막 떡칠 화장을 했던 뭘 했던 이걸 강조할 것 같았으면 경량화부터 이뤘어야지. 원래 독일 차는 가볍지만 묵직한 느낌을 줬는데 그렇지. 이거는 무겁지. 얘네는 그냥 진짜 무거워. 얘네는 무거워. 무거운데 더 무거운 느낌을 실어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무거움에 원래 무거운 데다 무거운 느낌까지 플러스 되니까 우와 개 묵직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타보라고 얼마나 엄청 묵직하고 엄청 얘는 다르다고. 다르지? 다르죠. 무거우니까 실제로. 무거운 걸 더 무게감 있게 느끼게 하려고 여기다 더 애를 써놨으니 도도 막 무겁게 만들어 놓고 스티어링 휠 이거 완전히 유압식 느낌이라니까 이거. 맞아요. 그거 잡고 제가 집에 와서 아이오닉6를 잡는데 왜 이렇게 깃털같이 가볍더라고요. 아니 물론 이라고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분히 과거를 미래와 적절히 섞어서 퓨전 음식을 즐기려는 사람에게 이건 딱 맞아. 이거는 완벽한 미래 모빌리티 전기차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적절히 섞은 퓨전 디쉬야 이거는. 하지만 과거의 향수가 남아있는. 과거가 좀 더 본 재료는 과거고 거기에다가 미래의 소스와 미래의 양념장. 뭐 양념장 먹으러 가는 식당도 있잖아. 거기 양념장 먹고 그렇죠. 나왔더니 뭐 밤새 잊혀지지 않아서 난 또 가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뭐 양념이 메인인 음식도 있죠. 그럼요. 어쨌든 뭐 아이오닉5 덕분에 우리가 결론을 좀 멋지게 낸 것 같습니다.